지난해 12월부터 촉발된 정치적 혼란기가 끝나고 마침내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어렵게 출범하는 만큼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죠. 저희는 월요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신정부 출범 후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 신정부 출범한 첫날 간밤 뉴욕 증시 당행이 올랐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오늘 뒷배경이 주변 국가 또 이재명 새 대통령의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선되셨으니까 가장 밝게 웃으시고요. 그다음에 좀 이번 주에 미중 간의 전화회담이 있는데요. 지금 시진핑이 여유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수서에 몰린 입장이거든요. 이걸 이번 배경화면이 너무 잘 돼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개표 결과 시청자 여러분이 다 보셨겠습니다는 저는 미국 증시에서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다행히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우리 캐스터분이 쭉 전 세계의 모습을 발빠르게 전해줬습니다는 역시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관계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새 대통령 이렇게 취임과 함께 미중 관계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개선될 움직임을 보여서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정책을 플랜 A에서 플랜 B로 발표를 조만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키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이 트럼프 관세 정책 B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그랬습니다. 많은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취임 이후에 미국이 관세 정책이 중국에 맞춰지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격돌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소리는 그렇게 생각한 만큼 나지 않았다 하는데요. 그 배경을 관세 플랜 B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강경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베센트가 완충 역할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유연하게 완충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파장을 우려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베센트의 지혜를 발휘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 직후인 4월 초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까지 S&P가 18% 올랐습니다. 상해 지수는 8% 정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새 정부가 오늘 그렇게 출범하는데요. 사실 한국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감안해 볼 때 길게 보면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최고 통수권자 관련해서 우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이렇게 중국에 더 이렇게 관계에 의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긍정적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을 이렇게 뽑은 만큼 우리 국민들이 아마 지난 10년 동안 이 혼란기 과정에서 우리 경제라든가 증시가 어떤 상황이었었던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반추해보면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조금 전 중앙선관위 당선 의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 호칭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기로 하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 보면은 아까 미중 관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말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중 정상 간 정화 통화에서 뭔가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건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 협상의 상대방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수세에 몰린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지금 실행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양국 간의 협상은 동일한 협상권,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미국이 사실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유연한 상황, 낙관적 시각이라면 그만큼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임기가 계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당선증이 나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대통령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쉬는 그 대선 치르는 기간에 OECD에서 경제 전망이 나왔죠. 아까 우리 캐서께서 잘 전해주셨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성장률이 올해 1.6%, 이게 이제 당초에는 2.2% 정도였었죠. 근데 한 반기 만에 0.6%포인트 떨어진 건 대단히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지난 취임 이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트럼프 진영에서는 일시적이다 판단했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미쳤다 하는 것을 OECD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도 1.5%에서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질 거로 이렇게 보는 것은 그만큼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의 변화를 주지 않을 때는 지속 가능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수준 자체를 보겠습니다.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이 1.8%에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 기간 중에 가장 낮습니다. 예. 그 수준이 1.8%를 기준으로 한다면 1.6%는 오크네 법칙상 마이너스 0.2%포인트가 나옵니다. 내년에는 마이너스 0.3%포인트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국면은 디플의 국면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미국 증시에 주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국민의 지지도가 가장 중심이죠. 중간선거 패배 의식이 지금 가장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지금 타코 트레이드에서 타코 트레이드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첨가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다. Make American Great Again에서 제가 Good Again으로 Great가 Good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매니지먼트상 보면 Great에서 Good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나온 걸 보면 Go Away 해서 GA의 마지막 부분에 마가는 갔다, 미국은 갔다, 미국은 사라진다. 그래서 Make American Go Away라는 표현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수세에 몰리는 트럼프가 지금 상태에선 어떤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때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을 맞춘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전화통화에서 사실 유연한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렇게 낙관적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미국은 관세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빠른 길은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개선하는 데 초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력이든 상징적이든 예. 트럼프든 시진핑 개인의 운명이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관세 플랜 B는 아마 경우에 따라서 내일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윤곽의 예측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새 대통령이 우리가 취임되지 않았으면 그 내용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통상법 관련해서 122조,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334조 이런 것을 다 갖고 지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는 내일 정도에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소 무거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는 시청자와 관계없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굉장히 좀 어두운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1, 2기와 마찬가지로 관세 플랜 A와 1기에 또 1, 2기의 미국의 대중정책, 그 다음에 플랜 A를 추진했던 지금까지 시기, 시기와 마찬가지로 핵심 카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여기 뒷배경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여유를 갖고 이렇게 웃음을 짓는 것은 사실 미국이 관세 비를 마련한다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적 카드가 중국을 찌를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고 통수권자 간에 사실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선 가장 숏컷 내지는 첨단이고 가장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시간이 적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왔습니다는 시간을 짧게 해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들 사실 중국이 왜 미국에 대해서 핵심적인 카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빨간 선, 뒤쪽 빨간 선에 다들 그 내용을 시청자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실용적 카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최고 통수권자의 관계 개선이 지금 이렇게 이번 주에 전화 통화를 한다면 그 문제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국채 매각이라든가 수출 통제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조금 더 수세에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이 집권 일기도 그랬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이라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이거 조금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취임 초 이후에 지금까지 취했던 관세 플랜 A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집권 일기에도 사실 대중 강경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 때 대중 강경 정책이 실패했다면 자 그만큼 중국을 견제한다면 새롭게 변화를 해서 사실 이것을 대중 강경 정책을 모색했으면 어떨까. 근데 지금까지 관세 플랜 A 계획 쪽에서는 자 마치 그냥 고집스럽게 이렇게 분풀이하듯 대중 강경 정책을 일기 때에 실패했던 모델을 그대로 추진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에 관세 플랜 A 기간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 결국 협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측면에서의 나바로 패러다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 1기와 관세 플랜 A기에 그리고 나눠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재명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실용주의 노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외신의 공통적 시간입니다. 예. 이 방식대로 가야 됩니다. 실용적이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각국의 역량에 맞게 각국의 위상에 맞게끔 전리품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전리품이라는 것은 협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 게임 결과를 그렇습니다. 서로 나눠 가져야 협력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할 때 지금 성장과 분배가 아니라 성장과 통합이라 하는데요. 성장과 통합의 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정면으로 반박되다 보니까 1기 때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관세 플랜 A 기간도 실패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GDP가 1기 때에는 미국의 72%까지 바짝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2기 때 사실 통계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는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관세 플랜 A 기간에 공식적인 종합지표에 해당되는 1분기 성장률 보면 미국이 마이너스 0.2%, 속보치는 마이너스 0.3이고 0.1%포인트 상향적에서 마이너스 0.2인데요. 역성장했습니다. 중국은 목표 성장을 웃돌았습니다. 자, 관세 플랜 B에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일 중에는 아마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세 플랜 A라든가 집권 1기에 실패했던 나버러 패러다임을 고집스럽게 가져간다면 관세 플랜 B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실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사실은 미국의 중국의 존재를 인정해서 대중 간격을 두드려서 중국과 격차를 벌였던 바이든 정부의 셀러번 패러다임을 수용할 것이냐 이것이 관세 플랜 B를 마련하는데 그것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가장 핵심이 셀러번 패러다임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한국 증시와 관계없이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증시 입장에서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트럼프 진영이 경제 정책을 바꾸게 된다면,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지 혹은 바꿀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미국 증시 입장에서 이렇게 또 미중 간에 아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 이번엔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상황이 트럼프가 집권 2기 때 이론적 근거 같던 세 가지 보고서가 전부 실패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피터 나바로 교수가 결국 뒷산에 물러졌죠. 이 내용은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미란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대중 관세라든가 환율 정책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채까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지금 뒷전으로 물러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뒷전에 물러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이론적 근거가 약하고 미국의 학계라든가 이런 데 비판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미란 보고서 가지고 사실 경제정책의 운영 경험이 없는 저 미란에 미국의 이 위대한 경제 성과, 경제 설계를 하는 것을 아주 근거가 취약하다는 쪽으로 해서 이것이 의미를 좀 퇴색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페드의 그 개편론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2026교
일론 머스크가 더지 수장을 떠나갔죠. 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프로젝트 2026도 변화가 이렇게 사실 그 내용들을 가져가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2기에 세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거든요. 대중강경의 나바로 패러다임, 그 다음에 사실 관세, 환율, 제조 부흥, 근로자 부흥 해서 미란 보고서, 그리고 다주라든가 그 다음에 페드 개편과 관련해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인다 하는 가저 프로젝트 2025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의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낙관적 기류가 형성되는 이론적 근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중국에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중국의 태도가 어떨 것이냐 하는 점일 텐데요. 네, 뭐든지 협상이라는 건 전화 통화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유연하게 되면 다른 쪽에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런 것이 관계 개선에 이렇게 전화 통화니까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 1분기 성장률은 5.4%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렵게 달성했습니다. 근데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4월 이후에는 중국도 어렵습니다. 일단 내수가 어렵습니다. 내수 어려운 국면은 뭐 제조와 PMI라든가 물가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고정자산 다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5월 달에 대대적인 작년 9월 24일에 복음되는 대대적인 헬리콥터 밴식의 경기 정책을 발표했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미 수출 감소거든요. 그동안 수출이 전체 중국의 수출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는데요. 그게 1, 4분기 성장률 5.4%를 발표는 요인인데요. 대미 수출이 감소가 안 돼서 전체 수출이 유지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수출 다변화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미 수출이 받치고 1, 4분기 성장률 5.4%가 유지했던 배경이거든요. 자, 중국 입장에서 대미 수출 감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듭 폭이 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메터가 한국이거든요. 예. 한국은 5월 말에 수치를 한번 보면 자, 중국보다도 미국의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국의 협상 파트너 입장에서 최고 통수가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세 압력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는 대미 수출 감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온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굉장히 많이 어려진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중국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뱅타이 DOD 좀 끝까지 싸운다 이 방식으로 하겠느냐, 중국경이 무너진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언제까지 뱅타이 DOD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중국의 권력층, 핵심 권력층도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중국 경제가 살아야 인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인민들의 고통이 줄어야 시진핑 장기 집권할 수 있고 시진핑의 기득권과 관련된 신군부 세력이 살 수 있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 전략도 최근에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국도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역사적으로 이 양국이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럴 때는 갈등이 봉합되기도 하고 조금 더 뛰어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갈등이 봉합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결국은 과거에도 예. 미중 간의 관계는 어땠을까? 지금처럼 어려울 때 어떤 쪽으로 모색했을까? 이것도 시청자분이 이번에 그 주중에 미중 간 그 전화 정상회담을 할 때 향후의 방향성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쪽은 빼고 예. 나쁜 쪽으로 됐던 것이 1970년대 초와 그다음에 트럼프 집권 1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는 1970년대 초는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미국의 위기였었죠. 경제적으로 보면 닉슨의 금태한 정책이기 때문에 달러 위주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균열됐지 않습니까? 이때 외교의 달인 헨리 키신저가 빙봉 외교를 계기로 해서 결국 커플링 쪽에 사실 디리스킹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잘 유지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고비를 맞았던 게 결과적으로 미국과 패권 다툼을 했던 트럼프 집권 1기였었죠. 그때 중국의 목소리가 셌죠. 도강에 참고 기다린다 해서 주동자 이제는 목소리를 낸다 이런 쪽으로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질서에서 미국의 경제 패권이라든가 군사 정치적 안변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이 새롭게 세계 군부를 지우고 경제 지휘로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정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집권 1기 때
대중 강경 정책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빌미가 적용했었던 거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는 유화적으로 갔었죠. 그게 2024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선언입니다. 증시 좋았죠. 그날 그의 아마 마지막까지 다우존스가 5,000포인트 이상 되는데요. 자, 이번에 뭐냐? 결과적으로 양쪽이 궁지에 못 섰을 땐 역사적으로 어려운 관계도 사실 디리스크 관계로 풀어냈으니까 사실 이번에도 오정에 이렇게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뉴욕 증시에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의 회담 내용은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공약 대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고 어쩌고 이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미중 관계 속에 가장의 운명을 갖고 있는 미중 관계 속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모색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대통령 탄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우리의 그 양쪽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안미 경쟁이냐? 뭐 미국은 미국 쪽이 안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게 안미 경쟁이고 안미다. 안미와 안보와 경제는 전부 미국 쪽으로 간다. 이거 가지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자, 신정부는 지금 미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균형감, 이게 실용주의로 표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명 새 대통령 입장에서도 실용주의 관점에서 아마 이런 쪽으로 모색 거로 보이는데요. 신정부는 안미 경쟁과 이건 최대 적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했죠. 그리고 안미 경미도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이게 좀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안보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가져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게 휘둘리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는 세계로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실용주의 노선도 그런 쪽으로 모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 대통령 맞았습니다. 가장 운명을 다 한국과 미국과 중국 속의 한국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지난 권력 기간 동안에 가장 절실한 대목입니다. 이걸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새 대통령 계기를 해서 자, 지난 혼란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와 한국 정치가 도약할 수 있도록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